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투자 특강 수익을 말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윤건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간 시황과 전문가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과학이다. 워런 버핏처럼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신중하게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해 회사의 내용과 재무구조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호퍼 시리즈의 5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즉 HBM3이 8단 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HBM3이 제품의 양산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납품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과 함께 AI 메모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선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발표는 삼성전자가 AI 메모리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BM 부문 매출이 3분기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하며 정상 궤도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황 브리핑에 이어 전문가님의 특강까지 수익을 말하다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을 말하다의 공윤건입니다. 예, 오늘 11월 1일이고 새로운 달을 맞이했는데요.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나라 증시가 좀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글로벌 증시의 영향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속한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 전체 종합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30% 차지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포함된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또한 10% 포함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의해서 영향받는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 규모의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종목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그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한 3개월째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약세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세 반영의 경우는 미국이 조금 오르면은 우리가 많이 오르고 빠지더라도 잘 안 빠지고 이런 영향을 보이는데요. 약세 반영의 경우는 미국이 오를 때 못 오르고 빠지면은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96포인트를 7월 11일에 찍고 나서는 한 3개월 동안 약세 반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두 달 동안 무려 12조 6천억, 13조 가까이 이렇게 팔았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이 물량을 대부분 다 받아서 한 12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13조 가까운 물량의 대부분은 한 종목에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한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체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모양이 지금 3개월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3개월째 이렇게 2896포인트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내지는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선에서 2600선이 좀 견고하게 지켜지면서 하방 경직의 양상은 보이고 있다. 그나마 하방 경직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5포인트 내려서 2550포인트를 찍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 2.7%가 빠진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0.2%로 또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전일 어제 우리가 비교적 35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미리 반영이 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면서 하방 경직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여명이 밝아올 때 개인지 늑대인지, 내가 키우는 사랑스러운 개인지 날 잡아먹을 늑대인지 분간하기 힘든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프랑스 속담으로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시도 보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아주 집적이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서 한쪽으로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비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이틀 이렇게 살짝 약세가 나오면서 이거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그리고 사선의 지지선이 유지가 되면서 하방 경직의 양상은 보이고 있다. 하방 경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는 힘인데 이 힘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은 단기 추세, 주봉은 중기 추세, 월봉은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주봉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의 지지력은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월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의 경우도 보시면은 월봉 같은 경우도 역시 사선 지지력이 이렇게 유지는 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정시가 조금 불만스럽고 글로벌 정시에 비해서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 수렴하는 이 구도에서 우리나라 정시는 머지않아서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지나치게 급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순간적인 악재다. 순간적인 악재는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갑자기 뚝 빠졌다가 바로 급반등을 하는 이런 양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질 수는 있으나 든든한 하방 경직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 빠졌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한 4% 빠졌는데요.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4분기에 대한 전망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그런 모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시에도 전체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오전장에 2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 3%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지수는 이렇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좀 거래소에 비하면 1.5%가 빠져서 731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왜 그러냐 보면은 전일 어제 날짜에 외국인이 8천억 이상 거래소에 매도 폭탄을 퍼부으면서 거래소는 36포인트가 빠졌습니다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플러스 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반영됐던 것이 거래소는 과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하방 경직이 생겼고 코스닥은 전일 오히려 올라서 오늘은 좀 심하게 빠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하고 오늘을 통틀어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5만 5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5만 8,400원, 전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6만 2,400원까지 올랐다가 6만 전자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막판에 외국인 매물에 밀렸고 오늘 또다시 하락하면서 다시 5만 8,500원으로 밀렸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전체 파이에서 한 5분의 1 정도 해당하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전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또 팔게 되면 삼성전자를 많이 팔게 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20%를 차지하는 이제 빅 종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오르면 종합지수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내리면 종합지수가 내리고 이런 양상을 지속했습니다만 근래 한 2, 3개월 동안을 보면 종합지수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옆으로 기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만 여기서 옆으로 기고 있죠.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여기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버리고 종합지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종합지수와는 완전히 괴리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의 12조에 가까운 외국인 매도 폭탄이었는데요. 그 결과 종합지수보다도 삼성전자는 훨씬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종합지수가 디커플링을 보이는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반도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전일 반등을 줬던 결정적인 이유는 전일 이렇게 반등을 줬던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공시를 했죠.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고 배당을 360원 주당 분기주 배당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발표가 HBM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일 삼성전자는 한 4%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장중에 하이닉스는 4%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를 조금 큰 틀로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는 D램과 HBM, 파운드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D램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2, 3등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램은 더 이상 이제 경쟁자가 없는 체제인데 여기 HBM과 파운드리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했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HBM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HBM에 주력을 했고 그 결과가 AI가 미래 산업이 되면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라는 생태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상당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했는데 파운드리의 세계 최강자는 대만의 TSMC죠. TSMC가 60, 7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자고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만 생각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1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TSMC도 따라잡지 못하고 HBM에서는 SK에서 밀려버리고 이런 양상이 뜨면서 좀 사면 초과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주가로 나타나게 된 거죠. 반면에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주력을 하면서 삼성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죠. 그리고 종합지수는 여기서 기었고 오히려 종합지수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전 고점에 비견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보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모습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갭 줄이기가 시작될 거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그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삼성전자의 공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하이닉스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길게 보면 이 추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하이닉스에 의해서 차후에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더라도 관련된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업종들 다 합치면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정신은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큰 틀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 또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이죠. 2차 전지는 그 종목의 수도 많기도 하고 분야별로 또 다양하기도 해서 이전에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에코프로처럼 급등을 하면 한 100배 정도 수익이 나고 이런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도 한번을 보면요. 테슬라가 어제 한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업종도 최근에 워낙 움직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1년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을 하고 예를 들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움직임을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보였던 종목들이 아주 태반이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진을 빼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에코프로죠. 여기서 30만 7천 원을 찍고 현재 7만 9,700원까지 거의 한 4분의 1 동가리가 나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 중반에 투자를 하신 분은 한 70% 정도 손해를 봤다는 말이 되죠.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이 시기에 이게 1년 동안 정말 사람 전일 빼면서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애를 많이 먹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는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이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캐점이 마무리되고 반등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이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시장 때문인데요. 2차 전지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요. 전체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60%, 유럽이 20%, 미국 12% 이렇게 북미가 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중국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습니다. 중국의 BY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세계 점유율 1위, 테슬라가 1위가 아닙니다. BYD가 1위죠.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소재라든지 배터리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추세는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유럽이 그다음, 북미가 그다음 이런 식의 추세였는데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 추세가 이제 좀 바뀌고 있다. 중국 중심이 아니라 드디어 미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3분기 실적과 GM의 3분기 실적인데요. 테슬라가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냈고 GM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하루 만에 10%씩 뜨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 이유가 전기차 부분에서 한 60% 정도 판매가 증가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미국 시장이 올해 성장률이 2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은 내년부터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2차 전지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업종을 이끌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됐고요. 그렇다면 전기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기차의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이죠. 그리고 이 배터리 가격에서 배터리 전체에서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 그리고 15%를 차지하는 것이 음극재, 그리고 10%를 차지하는 이온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전해액, 그리고 한 10%를 차지하는 분리막, 이렇게 크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의 동박이 들어가죠. 음극재 동박,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팔리면 양극재 기업들이 가장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급등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죠. 그리고 양극재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이런 종목이 있고
음극재를 보면은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음극재에 들어가는 동박으로는 SKC, 롯데에너지 매트리얼, 그리고 분리막은 SK IET 테크놀로지, 그리고 전액 같은 경우는 엠켄과 솔브레인,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를 투자하실 때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머릿속에 항상 넣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오를 때는 또 빠진 업종을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훨씬 수익 내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가 구성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느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세 군데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렇게 세 군데인데 미국의 공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2차 전지 업종과는 다르게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전의 고점들을 뚫고 새로운 거의 한 7개월 만에 새로운 고점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 2달 동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 시장의 성장인데요. 미국 시장에 가장 공격적으로 진출한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2차 전지 업종을 끌고 갈 그런 기업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SDI와 SK 한번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아까 보셨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가서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SDI는 여전히 이 밑에 좀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SK를 한번 보겠습니다. SK는 SK 이노베이션이 대주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반영이 되죠.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고점에서 들어갑니다만 아까 삼성 SDI보다는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는 SK온도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수많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SK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품 소재 종목들이 수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늘 장세를 보면 방산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해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 중에서 원전주들이 최근에 부각이 됐는데요.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제 SMR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 그 대장주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전일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체코 원전 관련해서 보류가 됐다 하면서 어제 조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은 좋았었고요. 그렇지만 원전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빅테크 업체들이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장세는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방 경직이 되고 있고 틈새에서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SMR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이면서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지난번 제가 2시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살짝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실제로 어느 업종의 전망이 있고 그 업종에서 유망한 종목이 무엇인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주식은 부동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2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체가 있는 회사를 주식이라는 형태로 쪼개서 상장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만약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되면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주변 따지고 시세 보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식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투자자 여러분은 투기꾼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과학이라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주식을 하는데 행동은 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투기꾼이 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투기는 뭐죠? 그냥 던져서 운을 바라는 거죠. 운을 바라게 되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기가 얇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식이 과학이다. 주식은 철저하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주변 환경 정보, 그리고 차트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가격이 결정되는 종합예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식이 과학이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본인이 충분하게 또 준비를 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이 되고 싶으면은 워런 버핏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주식은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주식은 과학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영되는 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 반영되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가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2번째가 기술적 분석. 그리고 3번째가 글로벌 증시 그리고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속하는 것이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기본적 분석에서 밸류에이션은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최소한 이 회사가 자기 업종에서 뭐 예를 들면 현대로템이 지하철 차량 만드는 줄 철도 차량 만드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절반은 전차를 만드는 방산 기업이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뭘 만드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재무구조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식평가 기준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구조에서는 기본적인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도 좋지만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투자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식평가의 기준으로는 제가 딱 3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PSR, PBR, PER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PSR, PBR, PER을 들 수가 있는데요. PSR은 주가를 주당 순매출로 나눈 것이고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그리고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물론 3가지 다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PSR이죠. S는 세일인데 매출이죠. PSR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성장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PSR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주가 PSR 수치는 작아지는 거죠. 주가보다 밑에 주당 순매출이 커지게 되는 거죠. PSR이 낮은 종목, 차후에 매출이 커주는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BR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된 회사죠. 그러니까 성장 기업이라기보다는 안정돼서 순자산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PER은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사실은 PER은 조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자산 같은 경우는 바로 수치화됩니다만 PER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수치화됩니다만
PER이 평균 몇 배다. 뭐 업종 PER이 20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10원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뭐 분석가의 주관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PER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SR, PBR, PER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PSR이다. PSR 수치가 낮은 종목, 매출의 크기가 커지는 종목들이 향후에 큰 수익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에코프로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의 크기가 2022년 1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2년 4개 분기 동안 이렇게 급증을 했었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동안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이 있었네 하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100배까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PSR, 기업의 성장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배열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닥을 다지는 종목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상당 기간 이제 주식을 해본 경험에서 보면 저는 대형 증권사 주식팀장도 했었고 투자자문사 대표도 했고 자산운용사의 임원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본시장의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이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밸류에이션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은 참고로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수십 년 동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 분석에 항상 토대를 주시고 기술적 분석은 참고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도 제가 다양한 기술적 분석 지표를 봤습니다만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은 역시 정배열의 형태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배열의 형태를 보면은 5일선 제가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전에 파마 리서치인데요. 파마 리서치가 지금은 조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살짝 빠졌는데 전체적인 정배열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가가 주로 21선에 부딪혔다가 빠졌다가 부딪혔다가 빠졌다가 부딪혔다가 빠졌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와 같은 이런 정배열의 종목은 무조건 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을 다지는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는데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상당 기간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요. 이 수렴되는 이동평균선이 폭발을 하면서 거래량 늘고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 카카오뱅크를 하나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상당 기간 4, 5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강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는 빠졌지만 카카오는 뱅크는 빠지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물론 등락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외에도 정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습득을 하시고 이 정보가 과연 이 주식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정보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공개 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140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하한가를 맞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빠른 습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런 건 필요 없어. 저건 저런 게 필요 있나 이렇게
이런 태도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정보를 다 수렴을 하시고 이 정보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 수없이 많습니다만 제가 뭐 수십 년간 공부를 해본 결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정보의 습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뭐 학습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차후에 어느 업종이 어느 종목이 과연 비전이 있는 종목이냐를 그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종에서는 어느 종목이 제일 나을지,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어느 종목이 제일 나을지, 그리고 차후에 비전이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일지를 보면은 물론 뭐 반도체 2차 전지는 당연히 우리 산업을 이끌고 가야 되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한 바이오주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위고비가 판매가 되면서 비만을 없애는 이런 쪽도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뻐지고 싶은 욕구,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 이런 쪽과 관련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반도체 업종에서는 제가 딱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바로 SKC인데요. 오늘은 9,000원 정도 빠져서 14만 2,700원인데요. SKC가 왜 비전이 있느냐? 바로 유리기판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SKC가 투자한 SK 앱솔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이 있고 SKC가 3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유리기판 글래스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글래스는 반도체 업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기판을 지금의 PCB에서 유리기판으로 바꾸게 되면은 2028년경에는 아마 그 분야의 매출이 아마 1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크기를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는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 유리기판 이슈로 해서 한번 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떴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업종의 하락 그리고 종합지수의 하락과 맞물려서 같이 등락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면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전 고점을 돌파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 SKC는 아까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음극재에 들어가는 동박의 세계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도 관련된 종목이고 2차 전지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SK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핵심인데요.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SKC는 차후에 상당히 비전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제일 나을 것이냐? 제가 골라본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LNF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아까 양극재 말씀을 드렸죠.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40% 가격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LNF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고 양극재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LNF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면 이전에 34만 9천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8만 원까지 수직 급락을 하는 거의 한 4분의 1 이상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런 양상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11만 7,700원으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LNF를 제가 왜 골랐냐? 미국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많이 팔리면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듭니다. 그래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테슬라에 직접
양극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실적이 나올 때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하면 우리 LNF가 따라서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SK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수혜를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LNF의 매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 70%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가 같이 걸리는 종목이 바로 LNF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 두 종목의 수혜를 다 보는 종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LNF는 전기차가 성장할 때 특히 미국 중심의 전기차 상승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종목이 다양하고 이렇게 고르기가 힘든 양상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한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한 종목을 더 추천을 드릴 건데요. 에너지는 조금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구온난화라는 이제 대명제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를 접근하다 보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를 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꿔야겠다. 이런 큰 틀에서 좀 조정이 됐는데요. 화력발전소를 태양광 풍력 발전소로 바꾸다 보니까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꾸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힘들다.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고 적게 불 때가 있고 또 햇빛이 많이 쬐을 때가 있고 적게 쬐을 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부족할 때 내놓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ESS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해서 유망한 그런 종목이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특별히 종합지수나 코스닥의 움직임하고는 조금 다르죠.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 큰 하락 없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익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ESS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ESS라는 이제 이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아마 아까 SMR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MR이나 ESS 신재생은 다 같이 갈 거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ESS를 리드하고 있는 우리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전고점을 뚫고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에서는 SKC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LNF 그리고 ESS에서는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조금 길게 봐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도 말씀드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옛날에 한국중공업이죠.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에 있어서 아까 화력발전소를 신재생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동차 매연을 다시 전기차로 바꾸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작업 중에서 부각된 그런 업종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모자라.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찾아보니까 원자력인 거죠. 원자력은 다 좋은데 그런데 뭐가 있다 단점이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단점을 없앤 원자력이 바로 SMR이 되는 거죠. 이 SMR은 위험이 훨씬 적으면서 위험의 반경도 훨씬 줄어들면서
에너지는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SMR 관련주들은 역시 ESS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대명제가 살아있는 한은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좀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두산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한국중공업일 때부터 좀 무거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 번씩 움직이면 또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뭐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괜찮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두세 달 동안 바닥을 상당 기간 좀 다졌죠. 그러면서 정배열 양상을 띠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나란히 있으면서 정배열이 앞으로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종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은 뭐 전체적인 공부와 아울러서 종목을 정확하게 한 4종목 정도 집어드렸는데요. 이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